안녕하세요. 창업 나침판 황교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매우 힘든 그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그 외로운 그런 그 구도자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창업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 나침판 황교일 교수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가리켜서 그 목적지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은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업에 그 필요한 요소가 과연 충분한지 확인했는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때도 어떤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비빔밥 그러면 비빔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콩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물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듯이 그리고 참기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필요해요. 우선 사람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창업자인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인가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회사는 돈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펌프 물 풀 때 그 마중물이라고 하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중물과 같은 그 뭔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좀 해야 돼.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의 돈을 와서 꼬아서 할 거냐.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 담보를 잡아서 꿀 거냐. 형제들한테 좀 꿀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방편이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그리고 어떤 걸로 할 거냐.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가지인지 참고로 말씀 한번. 우리나라의 직업이 약 15,000가지입니다. 일본은 16,000개, 미국은 30,000개. 그 직업이 종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도, 사업 아이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지난 시간에는 15,000개 내지 16,000개, 30,000개의 그런 아이템 내지는 직업이 가져야 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과거에는 농경사회는 뭐 논에서 쌀 생산하고 밭에서 고추, 담배, 뭐 기타 뭐 그런 거 생산했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화가 돼가지고 농경사회는 이제 10% 미만으로 줄었고, 지금은 서비스업이 50% 이상 됐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있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3차 산업, 4차 산업이 된 그런 제조업이 제조업 아니라 서비스업이 더 많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아이템을 하느냐, 이게 제품이냐 서비스냐,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사업장이 우리가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대로변 이런 데서 해야 되고, 또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해야 되고, 또 기술 창업인데 아이디어가 좀 있고, 제조는 그 제조업체에 주고 자기가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경우. 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보육센터는 제조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기술 창업이라서 주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임대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조는 제조업체에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데서 4가지 요소, 창업자, 자금,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입지, 그런 것들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서 시기와 창업의 시기와 고려할 점.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좀 이렇게 조금 장르가 달라요. 그러면 20대의 경우에는 이 도전적인 거죠. 도전적. 20대는 도전적. 망해도 별로 뭐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별로 손해가 안 가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컴퓨터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책상에 컴퓨터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창업하는 게 좋죠. 망해도 별로 뭐 엄마 아빠가 돈 대주고 밥 주니까 잠자리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창업은 별로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 그래서 그게 도전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IT 관련한 그런 창업들이 많고 이게 뭐 20대 창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일전에 요 판교 근처에 테크노밸리 하는 데를 갔어요. 판교에는 많은 그런 그 업체들이 그런 있는데 게임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에서 생산되는 전체 매출이 베트남의 일개 국가하고 똑같대요. 10개 회사가 베트남 한 국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IT 업종에 게임을 만드는 왕국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주로 사람들이 20대 젊은 사람들, 물론 30대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20대의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20대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요즘에 하죠. 네, 그런 것들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30대의 경우에는 직장 경험을 좀 가지면서 창업을 하게 돼요. 직장 경험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창업해 볼까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제조가 기반이죠. 예, 제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된 또 어플리케이션, 앱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40대의 경우에는 전문 창업이에요. 전문적으로 창업한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력 이것을 합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제조가 되겠고 그다음에 컨설팅,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일부 음식점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시고 이제 창업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그 외식업 뭐 그리고 제과점, 뭐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그 나이와 시기별로 업종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50대 경우에는 데미지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금도 전액을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앉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창업의 종류가 도전적인 그런 창업의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안정 창업은 50대 뭐 이렇게 중간에 40대는 전문 창업, 30대는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 창업 이렇게 구분해서 명칭할 수 있습니다. 자, 창업 시기에 고려할 게 뭐냐면 이게 기회형 창업이냐 아니면 생계형 창업이냐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지식을 집약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회형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 주로 이제 시니어들 나이 연세 드신 분들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직장이 요즘에는 굉장히 조로해져 가지고 50세 중반 되면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예, 그렇죠. 40대 후반만 돼도 뭐 그렇게 되고 50대, 60대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하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입니다. 노동을 해서 하는 그런 집약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동기가 그 기회형 창업의 경우에는 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자발적. 그런데 생계형 창업은 비자발적이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비자발적. 내가
자발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생계형 창업은 좀 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고 주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남이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술료를 제공하고 나는 적당히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은 거에 대해서 제공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들으시면 뭐 하겠습니다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제약을 많이 받죠. 제약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 관리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안정적이긴 한데 그런 게 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자가 이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어요. 가져야 할 자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지지 말아야 할 자세가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보다 아니면 다른 거 뭐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창업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내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에너지와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총 집약시켜가지고 한 번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뭐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짚을 이렇게 묶어놓고 칼을, 장도를 들고서 이렇게 내려치잖아요. 그게 한 번에 탁 순간에, 그 속도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와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어야 내재된 뭔가 힘이 있어야 한 번 쳐가지고 자르게 되잖아요. 우리 창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식으로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보고 안 잘리면 다른 가서 또 자르고 뭐 계속 쳐가지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단기간에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은 금방 안 나오죠. 거래관계라는 게 신뢰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도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약간의 그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숙성 기간이 필요해. 우리 김치도 그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궈 놓고 적당히 숙성됐을 때 맛이 있잖아요. 기업도 물론 바로 뭐 사업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막 이익이 나는 뭐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장이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유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장이 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볼 때 우리 사장님은 좋은 차 타고 뭐 맨날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다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거래처에 가서 그냥 쿠실거리고 그냥 손바닥이 그냥 파리처럼 뭐 이래가지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빌어가지고 와서 직원들 봉급 주려는 그런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여 생활자들이 자유스러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놀러 갈 수 있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놀러 갈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못 쓰지만 놀러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자유스러워요. 기업가는 영업하러 다녀야 돼. 예를 들면 뭐 골프 같은 거 이런 거 가야 되고 또 술 먹으러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거래처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불러줄 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때가 없이 부르는 대로 가야 돼. 평일날 밤에도 가야지, 주말에도 가야지 뭐.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절에 따라서 유망 아이템이 있어요. 시절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마스크 요즘에 유망 아이템이에요.
지금 마스크 공장 차리면 다 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그 마스크와 관련된 회사의 경영자들 한 30분이 모이는 데가 제가 가끔 참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서 가는데 거기에 어떤 그 분이 그래. 한 60대 된 부부가 마스크 공장에 20억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기계를 갖다 놨는데 기계가 가동이 안 된다고. 기계 가동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게 포화 상태야. 투자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 기계는 거의 중국에서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 기계 20대 갖다 놓으면 뭐야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기계 한 대에 뭐 2-3명이 있거나 3-4명이 관리하거나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직포 이거 사는데 구매가 원활해야 돼. 이 부직포 아무 데서나 가서 돈 준다고 살 수도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이걸 와서 고칠 사람이 없어. 그 마스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뭐 절단도 하고 자르고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기술자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와야 되는 거라. 예를 들면. 물론 한국에도 기술자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조하면서 생산하면서 이게 고장이 나니까 거기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주 거래처를 가지 신규로 이런 데 가기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유망 아이템을 이렇게 추종하다 보면 오히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제가 조금 더 마스크 얘기를 드려보면 이제 사례 얘기인데 이 마스크 그분은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마스크팩을 만드는 분이에요. 마스크팩을 만드는 분인데 평상시 1년 12달은 마스크팩을 주로 만들어. 그래 중국도 수출하고 외국도 수출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마스크는 과거에 황사가 올 때 일부 그때만 팔렸어. 그러니까 기계를 한 2대 갖다 놓고 그러고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나 가을 때는 이제 마스크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마스크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게 마스크가 식약청인가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은 기업이야. 근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명절 때, 구정 명절 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당신네 마스크 만들 수 있냐고. 우리 마스크 만들 수 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명절 지나고 첫 출근을 했더니 50명 와서 서 있더래. 마스크 달라고. 그래가지고 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는 그렇게 오는 거죠. 그분이 황사 올 때 마스크 공장 2-3달 돌리고 10달 세워놓고 이러다가 조금 팔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이윤이 안 나도 단기적으로 뭐 유망 아이템 막 추종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이제 그분 오신 거죠. 그래서 기계를 한 20대 이상 놨다 그래요. 그게 공적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식약청에서 허가난 회사의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제품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기술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존율은 약 80%다. 이게 기술 창업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식업, 음식점 뭐 이런 창업들은 이 망하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0%까지 가거든요. 단기간에. 예.
근데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망할 확률이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 창업 쪽으로 해서 제조업 쪽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그리고 지식문화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창업의 경우에는 주로 그 음식점, 뭐 미용업, 뭐 또는 도소매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창업과 기술 창업을 비교해 봤을 때 가능하면 기술을 가진 창업을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관계로 기업들이 매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거기 중소벤처기업인 창업진흥원이 있어요. 같은 기관인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창업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창업자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께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창업진흥원 이렇게 같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정보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창업 보육센터 이렇게 치는데 각 지역에 대학들이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전국에 인근의 대학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산학협력단, 네, 산학협력단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그 홈페이지 안에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서치해서 들어가시면 정보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차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에 주로 이제 망하거든요. 그 망하는 기간, 그 망하는 그때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래. 죽음의 계곡이라고. 예. 데스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곡을 가는데 그쪽에 가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왜 3년 내지 5년에 이렇게 주로 망하냐면, 창업 초기에는 그 자본금 투자한 돈으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뭔가 개발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뭐 하고 뭐 그러면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막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뭐 하죠. 근데 3년 정도 가면 이제 그 투자한 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고 이제 판매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반품도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5년 정도에 가서 거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지금 그 3년에서 5년대에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예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창업자가 가져야 될 관건이죠. 그래서 30%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창업가만이 성공할 수 있죠. 준비된 창업가만이.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에 대한 회사가 2013년도 한 7년 전에 우리나라에 몇 개 창업이 됐냐면 약 7만 5천 개가 창업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만 2천 개.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일반 그 큰 회사들이 또는 기업들이 사람 채용을 많이 지금 안 하는 고도화된 그런 이제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창업을 많이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받고 있죠. 그런데 숙박업, 음식점업은 5년 안에 80% 망합니다. 5년 안에. 그래서 이 부침이 너무 심해요. 그 밥 장사하는 이런 거 하는 그런 쪽은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낮은 게 뭐냐면 그 뭐 청소, 용역, 여행사 이런 경우가 한 75% 망합니다. 5%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도소매업 74%. 그것도 뭐 예. 그리고 학원 등 교육 서비스 약 73%. 그러니까 음식점업이 제일 많이 빨리 이렇게 생존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조업은 60% 정도. 그래도 또 좀 많은 편이죠. 조금 생존이 좀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 그죠? 우리 그 경영학과 학생들이 4년간 경영의 기술을 배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면 니들은 경영사관생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군사교육을 받는 그쪽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전쟁을 위해서 길러지는 그 인재들인데 우리의 인재들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길러지는 인재들이에요. 추후에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4년간 배우는 학점이 과거는 140학점이었는데 요즘에 줄었어요. 130학점으로. 그럼 130학점으로 줄었는데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의 일반적인 그런 교양을 빼고 전체적인 과목을 몇 개 배우냐면 42개 내지 43개를 배웁니다. 40과목의 이상에 대한 경영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아닌 분들이 경영에 관계 없는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걸 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식이 이제 조금 부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영에 대한 기술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에는 5가지 분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인사관리. 그죠? 인사관리.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야 돼. 생산관리. 생산관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주면 돈이 들어와. 그죠? 그 돈 관리가 필요하잖아. 그죠? 이게 재무 관리예요. 재무 관리.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파는 행위. 어떻게 팔 거냐. 이것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케팅.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 서류 관리, 뭐 이런 게 정보, 경영, 뭐 그렇게. 그래서 5가지 분야를 약 40개 과목을 배우고 졸업을 하죠.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러죠. 야, 졸업을 하게 되면 니들이 가서 경영할 수 없다. 경영은 훗날 하게 된다. 그 니네들은 들어가게 되면 공대과를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지만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가게 되면 이렇게 심부름 정도 내지는 약간 엑스트라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에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런 그 기대와 직장과의 그 괴리감 때문에 많이 그만둬요. 많이 그만둬요. 그런데 물론 그 경영과가 많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공대과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 다니다가 직장을 가게 되면 16년간 공부해 왔던 그런 생활과 패턴과 방법과 직장에 갔을 때의 그런 그 환경과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밥상에서 이런저런 엄마 아빠가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주변에 그런 선후배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할 때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생존의 목적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려면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노동력, 그다음에 자본금, 그다음에 기타 뭐 시간과 뭐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자, 그러면 전자에 제가 경영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경영의 목적은 뭐야? 그렇게 이제 주문하거든요. 그럼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경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4년간 배우는 학생들, 심지어는 4학년 졸업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영의 목적은 무엇이?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이윤 추구요 그래요. 이윤 추구는 기업의 목적이야. 경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네, 경영의 목적은 생산성이다. 이러는 생산성. 이 생산성이라는 얘기는 모든 조직에 다 통합니다. 개인도 통하고 조직도 통하고. 개인은 생산성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그죠? 잘 사는 거. 이게 생산성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뭐 부모님들이 돈 대줘 투자하고 왜 행복하게 살고 생산성 있으라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생산성 있는 삶을 살라고 투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그럼 학교 경영의 생산성은 뭐냐?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게 생산성이에요.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많이 판매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걸 제공하는 게 생산성이에요. 병원의 생산성은 뭐예요? 환자 들어오면 100% 낫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가지는 그런 해야 될 행위들, 이걸 경영이라고 보면 그 경영에는 목적이 생산성이다. 최소의 투입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리는 그런 것을 생산성이라 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가 가지는 개념 중에 내가 경영자야. 그럼 경영자가 가져야 될 생산성은 뭐지? 항상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리면 제가 무슨 소리랴. 자금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 제가 자금 없이 창업했습니다. 자금 없이 창업했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도 있습니다만, 저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20년 동안 기업에 근무를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한 15명 됐나? 그 나올 때는 130명 됐어요. 130명 정도. 예. 이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있었죠. 그때 제가 제품 개발을 한 게 있어. 회사에 공장장을 했거든. 제조 공장장을 했는데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판매가 될 상황이야. 그런데 그 판매를 위해서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을 만들 시간도 없거니와 외주를 주자니 기술이 유출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상무이사였습니다. 130명 서열 중에 4위였어. 그래서 우리 대표가 순서대로 묻겠다. 나가서 이거 할 사람. 너가 상무이사니까 제일 먼저 묻는데 네가 고민해보고 대답해. 그래가지고 저는 전문 경영인을 꿈꿨어요. 전문 경영인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때 한 150억 했거든. 500억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박스에 짜서 창고에 두고 그랬어요. 나중에 박물관 만들고 기념관 만들면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회사를 사랑했는데 나가야 될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창업 작업으로 2억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2억이란 돈은 그 공장을 하나 새로 얻는데 5천만 원 보증금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기계 설비를 놓고 그러는데 한 1억이 필요했어요. 그다음에 약간의 그 자금이 한 5천 필요하고 그래서 2억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받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니, 머신, 머트리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몇 명이나 필요하냐? 15명 필요합니다. 15명 네가 알아서 데리고 가. 그래서 갈 사람으로 거수시켰죠. 그런데 15명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15명을 하고 그다음에 못 오는 친구들한테 일일이 제가 너는 창업 멤버야. 언제든지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러고서 15명을 이제 채용하게 됐고 그리고 기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계장치는 유효기계가 그 회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계를 갖다가 잘 해서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거는 성심을 다하는 조직의 충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회사 사장님들한테 충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모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일에. 사장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사장님 나한테 혼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일에 몰입하고 그러면 신명나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해줘도 배려해도 회사 경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 자금이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직장인들 이 방송을 보시는 직장인들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 조직에 하는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회가 와요. 너 나하고 해볼래? 네가 해볼래? 내가 돈 대줄게 해볼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창업보육센터 지난 시간에 이 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이제 하게 되면 일단 보육료를 좀 내야 되는데 사무실 임대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40제곱미터 평수로 얘기하면 약 13평 정도 되는 게 약 우리 학교에는 17만 원. 부가세 17,000원. 그래서 약 20만 원 안쪽에 냉난방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30만 원 정도면 해요. 그러면 내 일반 사무실을 얻어서 나갈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6, 70 내야 돼요. 사무실 조그만 거. 그리고 거기에 그 관리비, 주차료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대개 학교의 경우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죠? 그 주차비 같은 건 안 내셔도 되고, 그리고 그런 그 보육료가 저렴하니까, 그 보증금이 한 3, 40만 원 저희가. 그래서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보증금이 다 내기 어렵다 그러면 증권을 끊어서 낼 수 있어요. 증권을 돈 조금 몇만 원 들여서 증권을 끊으면 뭐 50% 또는 어떤 대학은 뭐 100% 증권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학생이 창업하면 50% 감면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 50% 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가에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기타 교육부, 그다음에 그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우리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지금 가동하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면서 국부 창출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이 내신 그런 소중한 그런 세금을 지금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 이런 데 돈이 없다. 내가 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런 창업보익센터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저렴하게 창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셔서 창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용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창업자분들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